예, 갈수록 모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정치부 서복현 기자로부터 들으면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령관의 녹취록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예, 녹취록을 보면서 좀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전 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공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어제 이모 팀장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2시간 40분 동안 증인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버사령부 이모 팀장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시점이 2014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화는 2014년 7월 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것이 녹취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녹취 파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관 사이에 녹취 파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현재 공식 조사, 수사기관도 확보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철희 의원실에서 녹취록을 제공하긴 했지만 취재진이 별도로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관 사이에 녹취 파일이 있고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언젠가는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태하 전 단장이 1심 재판 중이었다면 구속 상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옥 전 사령관과 통화까지 했으니까 물론 이제 구속 상태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2013년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에 구속자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2015년 5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때는 2014년 7월에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고 또 옥 전 사령관도 기소는 됐지만 2014년 12월에 선고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 전 사령관이 기소되기 전 그리고 이 전 단장이 재판 중일 때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봐도 당시 수사 경쟁이 물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대화는 그런데 왜 이루어진 걸까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역시 대화 내용을 좀 보면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보시면 장관님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김관진 장관입니다. 전해달라고 했다. 내가 안고 넘어지니까 조직을 보호해주라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대신 조직을 보호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원망을 하면서 대화가 나오는 건데요. 대화록을 보면 실제 특정 인물 3명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한다면 우리 조직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인데 내가 뭐하러 총대를 메고 가느냐 이렇게 총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리전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불만의 원인이 자신의 부하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김관진 장관을 언급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른바 점층법을 썼군요. 그러면서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태영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방장관이었고요. 이후 장관이 바로 김관진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요.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정승조 합참의장이 3, 4년 동안 보고받고 표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민구 합참의장 아시다시피 김관진 장관에 이어서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직전까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장관.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 댓글이 불거졌을 때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과 전혀 다른 내용인 건데요. 2013년 10월 14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당시 김관진 장관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30 직원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 알고 계십니까?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위증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30 심리전단에 상세한 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버사령부 530단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제가 상세한 걸 잘 모르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녹취록에서는 심리전 단장이
장관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상세한 걸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녹취록만 보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예. 이 전 단장이 그러니까 이태하 전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죠. 예, 직접 언급을 합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이렇게 김관진 당시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메모한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숨겨놓고 있는데 정책실장을 건드리면 장관의 정책 참모기 때문에 장관은 바로 당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실제 당시 기소는요. 이 전 단장, 옥 전 사령관, 연재욱 전 사령관이 기소가 됐고 예. 정책실장도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한민구 신임 장관에게도 현황복을 했다고 들었다. 우리 사업이나 작전에 대해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녹취록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폭탄이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녹취록의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단 저희 녹취록을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제가 녹취 파일 전체를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녹취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